안녕하세요. 교사 조영욱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단원 물질의 구성을 모두 끝냈습니다. 원소라고 하는 다소 생소한 개념을 이해해야 돼서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걱정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잘 따라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굉장히 대견하게 느껴져요. 오늘부터는 2단원 전기와 자기 단원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와 자기 단원은 그 이름에서 딱 이해할 수 있는 그 단어들처럼 초등학교 때 배웠던 전기, 그리고 자기를 조금 더 심화하는 단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현상으로부터 내용을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교과서는 46페이지, 47페이지를 펴주세요. 네,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어떤 동영상을 하나 볼게요. Hey, Dad, There's our watch. jungle kitty. It's a little dry. And he's getting like that. buffed and seems to enjoy it. It's a little dry here. It's Hey, come here, puppy. She needs to be groomed. Quick, she's losing her charge. 여러분, 어떤 동영상인가요? 강아지를 담요로 문질러서 털을 솟아오르게 한 영상인데, 강아지는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하면서 주위를 막 둘러보는 모습이 되게 귀엽죠. 먼지 뭉치에 눈이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사람 머리카락에도 이런 실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 영상 Hey, 한번 Dad, watch. 보겠습니다. 여러분 되게 귀엽죠, 꼬마애가. 어떻게 보면 머리카락이 약간 민들레시아처럼 생겼는데, 우리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경험을 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 이렇게 머리카락이 삐죽삐죽 솟아오를까요? 네, 맞아요. 겨울철에 스웨터 벗을 때, 혹은 이제 털모자 같은 거 벗을 때, 그 머리카락이 스웨터나 털모자 따라서 이렇게 머리카락 삐쭉삐쭉 솟아오른 경험한 적 있을 거예요. 혹은 친구가 장난친다고 이제 풍선을 옷에 문지른 다음에 머리카락을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되면은 머리가 같이 삐쭉삐쭉 솟아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정전기 때문이다, 정전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정전기는 또 어떨 때 느낄 수 있죠? 네, 맞아요. 건조한 날, 뭐, 손잡이를 잡을 때나 아니면 친구랑 이렇게 순간적으로 탁 맞닿을 때, 그때 이렇게 약간 무야호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약간, 짜릿하다는 느낌을, 그만큼 짜릿하다는 거죠. 그죠? 사실 우리가 정전기라고 말을 많이 쓰지만, 정전기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정전기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어, 일단 오늘의 학습 목표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전된 물체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정전기 유도에 의해 물체가 대전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일단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대전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등장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전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정전기 유도에 의한 그죠? 대전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또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죠? 오늘은 대전이 무엇인지, 정전기 유도 현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전기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전기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어요.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하는데 전기력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전하를 띠는 물체끼리 서로 밀어내는 힘. 예를 들어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물체랑 플러스 전하를 띠는 물체. 이런 같은 전하를 띠는 물체를 서로 맞닿게
맞닿게 이렇게 배치해 두게 되면 서로를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을 하고요. 이제 반면에 플러스 전화 그리고 마이너스 전화 이렇게 반대되는 전하를 띠는 물체를 이제 맞닿아 두면 서로 이렇게 서로를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게 돼요. 전기력은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지만 그 종류에는 서로를 밀어내는 힘, 청력도 존재하고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 인력도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청력과 인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작년 그 중학교 1학년 때 여러 가지 힘 단어에서 소개를 한번 했었거든요. 청력과 인력. 그 밀어내는 힘과 끌어당기는 힘을 약간 고급진 단어로 청력과 인력이라고 써요. 그렇죠? 전기력의 종류에는 청력과 인력이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마찰전기라는 개념을 여러분께 소개할 거예요. 마찰전기라는 것은 이름에서 딱 느껴지는 것처럼 마찰을 했을 때 생기는 전기, 그 물체를 비볐을 때, 마찰시켰을 때 그때 전기가 생긴다는 뜻인데요. 이 마찰전기는 고대 그리스 과학자 탈레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이 이 그림에 PPT에 나와 있는 호박이라고 하는 보석을 닦으면서 발견이 됐어요. 호박이라고 하는 보석은 나무에서 진이라고 하는 끈적끈적이는 이제 그 성분이 나오는데 그게 굳어서 이제 또 땅에 묻혀서 화석화 작용을 받다 보면은 이게 보석의 형태로 굳어지게 돼요. 근데 이런 호박이라고 하는 보석은 고대 그리스에서도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그 탈레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 호박이라고 하는 보석을 더 반짝반짝 닦으려고 천을 가지고 닦았는데 닦으면 닦을수록 더 먼지가 달라붙는 걸 보고 이상한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견된 게 바로 마찰전기라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흔히 정전기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마찰전기랑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마찰전기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할 때 생기는 전기예요. 여러분 약간 궁금하지 않나요? 이게 마찰시키기만 했는데, 비비기만 했는데 어떻게 전기가 생기냐? 어떤 원리로 전기가 생기냐면요.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키면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자가 이동해서 전하를 띠게 돼요. 우리 일단원 물질의 구성에서 모든 물체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원자는 가장 가운데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있고 이제 그다음에 그 주위를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원자핵은 질량이 크고 크기도 커서 이제 원자핵 중심에서 가만히 있지만 전자는 상대적으로 작고 가벼워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잖아요. 두 물체를 비볐을 때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다른 물체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잃어버린 물체는 전기적으로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는 거고요. 전자를 얻은, 다른 물체로부터 전자를 더 많이 얻은 그 물체는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선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집에 풍선이 있다면 혹은 플라스틱으로 된 빗이 있다면 한번 실험해 보세요. 풍선을 불어서 머리카락에 비비게 되면 일단 비비기 전에는 풍선도 머리카락도 서로 중성이었어요.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인데 이거를 서로 마찰시키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볍고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이제 올라탑니다. 머리카락에 있던 그 털에 있던 그 전자가 풍선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풍선은 마이너스가 많아졌으니까 전체적으로 볼 땐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 풍선 쪽으로 가버려서 이제 털에 머리카락에 있는 전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서로 멀리 떨어뜨려 놓게 되면 서로 마이너스 플러스 다른 전하끼리는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삐쭉삐쭉 풍선 쪽으로 솟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과정을 조금 고급진 단어로 설명을 하고 싶은 건데요. 대전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대전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뭐냐면 원래는 중성이었던 물체가 전기를 띠는 그 현상을 대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전된 물체를 줄여서 이제 대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에 있는 이 상황을 제가 이 대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하면은
원래는 중성이었던 빛이 머리카락이나 털에 비비게 되면서 마이너스로 대전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림도 보시면 빛의 마이너스가 좀 더 많이 생겼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빛. 원래는 중성이었지만 이제 전기를 띠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해서 대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은 대전체가 된 거죠. 그죠? 전기를 띠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용어니까 대전이 무엇인지, 대전체가 무엇인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전자는 마구잡이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물체는 전자를 더 잘 뺏어오고 어떤 물체는 전자를 더 쉽게 잃어버리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교과서나 문제집 혹은 어떤 책을 보면 이런 순서가 나와 있어요. 이런 순서는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표를 보는 방법은 제가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할게요. 지금 전자를 잃기 쉬운 쪽에 있는 그 물체는 다른 물체랑 마찰시켰을 때 전자를 더 잘 뺏어와요. 그다음에 전자를 잃기 쉬운 쪽에 있는 물체는 다른 물체랑 마찰시켰을 때 전자를 더 잃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끝에 있는 털가죽, 그다음에 에보나이트라고 하는 이 막대기를 서로 마찰시켰을 때, 털가죽에 이 에보나이트를 마찰시켰을 때, 털가죽은 전자를 잃어버리기 쉬우니까 털가죽의 전자를 에보나이트가 가져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털가죽과 에보나이트 막대를 비비게 되면 에보나이트 막대는 전자를 얻기 쉬우니까 마이너스 전기를 띨 거고요. 마이너스 전하. 그죠? 그다음에 털가죽은 전자를 잘 잃어버리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됐나요?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고무랑 유리가 있었어요. 고무가 유리랑 있는데 누가 더 전자를 잃어버리기가 쉽죠? 이 표에 의하면 유리가 더 가까이 있잖아요. 전자를 잃어버리기 쉽다에. 그죠? 그래서 고무랑 유리 막대를 서로 비비게 되면 유리가 전자를 더 잘 잃어버려서 고무한테 줄 것 같아요. 고무는 전자를 더 많이 뺏어왔으니까 마이너스 전기를 띨 거고요. 유리는 플러스 전기를 띨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어, 이번에는 고무랑 플라스틱이랑 비볐어요. 고무랑 플라스틱이랑 비비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번엔 플라스틱이 더 전기를 얻기 쉽죠. 더 잘 뺏어오는 물질이죠. 고무보다. 그러니까 고무로부터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둘이 비비게 되면 플라스틱은 마이너스 전하, 고무는 플러스 전하를 띈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동하는 건 아니고요. 물체마다 전자를 더 잘 뺏어오는 물체가 있고, 그다음에 전자를 더 잘 잃어버리는 물체가 있어요. 이 순서는 외울 필요는 없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이런 표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결론은 전기적으로 중성인 두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 그때 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털모자를 벗었을 때, 그때 왜 이렇게 머리가 삐죽삐죽 솟을까요? 이제는 설명할 수가 있죠. 네, 설명을 지금 다들 하고 있죠? 원래는 머리카락도 털모자도 서로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는데, 이걸 쓰고 있는 과정, 그리고 이걸 벗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을 거고요. 그죠? 마찰이 있을 거고, 어, 머리카락에서 털모자 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죠?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럼 털모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전하를 띨 거고요. 그죠? 그다음 머리카락은 플러스 전하를 띨 거예요. 그죠? 털모자를 다 벗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머리카락은 어떤 상태입니까? 머리카락은 다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을 거예요. 그 전자를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기력 중에서 같은 전하를 띠고 있는 물체들은 서로 밀어내는 청력을 작용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삐쭉삐쭉 솟는 이유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삐쭉삐쭉 솟아오른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털모자를 벗으면 왜 머리카락이 삐쭉삐쭉 솟아오르는지 이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마찰 전기를 이용해서 굉장히 신기한 현상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 대부분 금속, 어떤 금속 물질을 여기다 갖다 놨어요. 전기적으로 보면 지금 중성 상태거든요. 중성. 얘는 마찰도 시키지 않았고 전기를 가해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댔어요. 마이너스 대전체라는 건 전자가 더 많죠, 그죠?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를 가까이 가져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속은 지금 중성인데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죠. 근데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밀어내려는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금속 안에서 전자가 이렇게 반대쪽으로 도망가려고 할 거예요. 이 마이너스 대전체를 피해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마이너스 대전체의 반대쪽으로 전자가 다 도망가 버려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원자핵이랑 전자랑 같은 양이 있어서 중성인데 부분적으로 볼 때는 마이너스 대전체랑 가까운 쪽은 플러스 전기를 띠는 것처럼 그다음에 마이너스 대전체의 먼 쪽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것처럼 얘가 움직여서 이쪽으로 이렇게 끌려옵니다. 마찰시키지도 않았고 전기를 가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전기가 생겨버렸죠. 부분적으로. 이런 신기한 현상을 바로 뭐라 그러냐면 정전기 유도라고 해요. 얘가 마찰도 안 시켰고 전기를 가해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냥 중성 금속에다가 대전체를 가까이 하기만 했는데 전기가 생겨버리는 이 현상이 바로 정전기 유도예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이런 실험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음료수 먹고 빈 깡통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빈 깡통을 놓고 지금 이게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죠, 그죠? 중성인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대 전체를 가까이 가져왔다라고 할 때 이 마이너스 대 전체를 피하기 위해서 전자가 이렇게 반대쪽으로 쭉 도망갑니다. 그러면 크게 보면 중성이지만 부분적으로 볼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마이너스 대 전체랑 가까운 곳은 플러스 전기를 띠는 것처럼 이 알루미늄 캔이 정전기 유도가 돼요. 그럼 마이너스 대 전체랑 이제 플러스인 방향이랑 서로 인력이 작용하니까 이렇게 캔이 쭉 끌려오는 그런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찰 전기랑 정전기 유도를 잘 보여주는 유튜브 영상을 가져왔는데 이걸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오른쪽 하단에 유튜브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 더 신기한 과학 실험 보고 싶으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 우리가 이제 마찰전기랑 정전기 유도 현상 가지고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실험들이 나와 있었어요. 어,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마찰시키거나 전기를 가해주지 않았는데도 전기가 있는 것처럼 움직인다니까. 저는 되게 신기했는데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찰전기랑 정전기 유도를 통해서 우리가 물체에 전하를 띠는지 안 띠는지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이 똑같은 원리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체에 전하를 띠고 있는지 검사한다. 그래서 검전기라는 기구를 제가 소개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검전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체가 대전돼 있냐, 대전되지 않았냐, 이거를 검사하는 건데요. 아까 그 실험 영상에서도 8번으로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검전기를 직접 만드는 거였는데, 이 검전기는 되게 간단하게 생겼는데, 어, 여러분들이 구조를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검전기는 이제 상단에 금속 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금속 막대, 끝에 얇은 금속 박이 이게 두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인데 어, 교과서에 실험이 나와 있어서 이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전된 물체를 검전기에 가까이 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검전기, 플라스틱 막대, 털가죽, 실험복을 준비합니다.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하기 전 검전기에 금속박이 오므라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전되지 않은 플라스틱 막대를 검전기의 금속판에 가까이 한 후 금속박의 모습을 관찰합니다. 금속박은 어떻게 되나요? 플라스틱 막대를 털가죽으로 두세 번 문지른 후 금속판에 가까이 한 후 금속박의 모습을 관찰합니다. 금속박은 어떻게 되나요? 대전되지 않은 플라스틱 막대를 검전기에 가까이 했을 때 금속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털가죽으로 문지른 플라스틱 막대를 검전기에 가까이 했을 때 금속박은 벌어집니다.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검전기에 가까이 하면 검전기의 금속판에 있는 전자가 전기력을 받아 금속박으로 이동한 뒤 금속박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하겠습니다. 검전기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 위에 금속판과 이제 금속 막대, 금속 박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지고 오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금속에는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들이 돌아다니고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는 플러스에 끌리기 때문에 플러스 쪽으로 쭉 이동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금속 박에 있는 이 전자들도 위로 가고 싶을 거예요. 이렇게 막대를 따라서 이쪽으로 가고 싶을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싶을 거예요. 최대한 가까이. 왜냐면 인력 때문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금속 박에는, 아니, 금속 판에는 금속 박으로부터 올라온 전자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겠죠. 그죠? 플러스 때문에. 반대로 여러분 금속 박에 있는 전자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 상대적으로 어떤 전기를 쓸까요? 여기는 전자가 다 가버려서 다는 아니고 이제 많은 전자가 가버려서 플러스를 띠겠죠. 윗부분은 전자가 많아졌으니까 마이너스를 띠겠죠. 근데 여러분 밑에 있는 금속 박은 양쪽이 다 플러스로 대전됐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렇게 금속 박이 서로 밀어내려고 하겠죠. 청력을 받아서. 아,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금속 박이 벌어지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대전체 가까이 하면 반대로 금속에 있는 전자가 도망가고 싶겠죠. 밑을 향해서. 그죠? 이렇게 금속 판에 있던 전자가 밑으로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그럼 금속 박에는
전자가 많아지게 되고 양쪽이 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이 금속박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 더 이걸 자세히 플래시로 설명하고 있는데 잠깐 보면요. 이렇게 검전기가 있고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 마이너스 대전체를 금속판에 가까이 할 때 대전체와 금속판의 전자 사이에 청력이 작용합니다. 금속판에 있는 전자들이 금속박 쪽으로 이동합니다. 두 금속박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고 청력이 작용하여 벌어집니다. 여러분 보셨죠?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금속판에 있는 전자들이 밑으로 쫙 도망가요. 원자핵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고정돼 있고요. 그럼 밑에는 전자가 많아졌으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니까 벌어지고요. 위에는 부분적으로 이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플러스 할 때는 대전체를 금속판에 가까이 할 때 대전체와 금속박의 전자 사이에 인력이 작용합니다. 금속박에 있는 전자들이 금속판 쪽으로 이동합니다. 두 금속박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고 청력이 작용하여 벌어집니다. 이게 반대로 이제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도 이제 전자들이 위로 쭉 끌려서 오게 되죠. 그럼 금속박은 양쪽이 다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검전기의 역할이 바로 이제 무엇인지 조금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검전기의 역할은 바로 뭐냐면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물체가 대전됐나 대전되지 않았나 이걸 판단하는 그런 기구예요. 금속박이 벌어지면 가까이 한 물체가 대전됐다는 뜻이죠. 그죠? 금속박이 벌어지냐 안 벌어지냐. 그다음에 이렇게 간단한 거 말고도 내가 가지고 온 물체가 대전체가 어떤 전기를 띠고 있는지 플러스를 띠고 있는지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지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한 상태로 이렇게 검전기를 관찰하게 되면 위는 플러스 전기를 띌 거고 양쪽은 이렇게 금속 박 쪽은 마이너스를 띠고 있겠죠. 그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추가로 마이너스 대전체를 또 갖다 댔어요. 그래서 전 이게 마이너스인지 몰랐어요. 마이너스를 또 갖다 댔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를 더 많이 밀어내겠죠. 그죠? 전자를 더 많이 밀어내서 더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였다. 플러스 대전체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이만큼 벌어졌었는데 제가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됐다면 이게 금속박이 벌어지는 게 더 적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떤 전하를 띠는 대전체인지 모른다라고 할 때는 검전기를 대전시켜서 금속박의 움직임을 관찰하게 되면 어떤 전하를 띠고 있는지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만큼 대전시킨 그 대전체랑 이만큼 대전시킨 대전체랑 검전기에다 갖다 대면 움직임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약하게 대전된 물체는 이만큼 벌어졌다 치면 이제 강하게 대전된 물체는 이렇게 넓게 벌어진다든지. 그래서 수치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대전체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큰 게 이제 얼마나 더 크느냐, 어떤 게 더 이제 대전이 더 강하게 됐냐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전기라고 하는 기구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를 띠지 않더라도 두 물체를 이렇게 비비게 되면, 마찰시키게 되면 전기를 띠게 되는데, 그런 전기를 마찰전기 혹은 정전기라고 부르고요. 중성을 띠는 대부분 금속인 물질에다가 이제 대전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마찰시켜주지 않아도, 전기를 가해주지 않아도 부분적으로 전기를 띠는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대전체에다가 중성인 금속을 가까이 대게 되면 금속의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반대 전하 종류로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로 대전했다. 이 말을 쉽게 해석하면 마찰시켜 주지도 않았고 전기를 가해 주지도 않았는데 금속의 전기가 유도가 된다는 뜻이죠. 이런 현상을 바로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이제 검전기에다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금속판에 있는 전자가 다 밑으로 도망가기 때문에 밑에 금속 박 쪽에 마이너스가 대전되고요. 그 위에는 전자가 다 떠나버렸으니까 플러스를 띠게 되죠. 그죠? 그래서 금속판은 플러스 전하, 금속 박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정리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할 때 발생하는 전기를 우리는 마찰전기라고 하고요. 금속에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금속의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서 금속 양쪽에 서로 다른 전하를 띠게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여러분 그 긴 강의 내용 들어줘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